20세기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또 가장 논쟁적인 인물을 꼽으려면 아마 테렌스 맥케나를 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선구자 같은 존재였고요. 또 다른 사람들, 특히 학계에서는 그냥 근거 없는 소리나 하는 사이비 과학자로 치부됐죠. 자, 바로 이 문장이 그의 모든 사상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맥케나에게 환각 물질은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요. 그는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열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지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뭐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는지, 그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맥케나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뜨거운 가설이죠. 바로 취한 유인원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풀려고 했던 건 사실 진화생물학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예요. 바로 인간의 뇌 문제입니다. 보세요. 불과 200만 년이라는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조상들의 뇌용량이 거의 3배나 커졌단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기관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맥케나가 내놓은 대답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환각버섯, 그러니까 실로시빔 버섯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버섯을 먹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시력이 좋아져서 사냥을 더 잘하게 됐고 또 성적 욕구가 높아져서 번식에도 유리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고용량을 섭취하면서부터 마침내 언어와 추상적인 사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만든 문화가 폭발적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죠?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예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버섯을 먹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력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생물학적 이점도 증명된 바가 없죠. 게다가 언어의 진화는 이런 갑작스러운 점프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자, 취한 유인원 이론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맥케나의 시선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향합니다. 그는 현대 문명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가 생각한 문제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맥케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인류의 황금기는 농업 이전의 수렵 채집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자연과 하나 되고 평등하고 샤머니즘을 통해 의식의 깊이를 탐험하는 그런 파트너십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농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계급이 생기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자연을 착취하는 지금의 지배자 문화로 떨어졌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 이것도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지만 역시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맥케나가 과거를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했다고 봐요. 일종의 고귀한 야만인 신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선사시대에도 분명히 폭력, 불평등, 심지어 대규모 멸종을 일으킬 정도의 환경 파괴도 있었거든요. 그가 말하는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취한 유인원 이론이나 문명 비판은 사실 더 거대한 아이디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바로 환각제가 지식을 얻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은 어디서 올까요? 철학에서는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눈으로 관찰하거나 종교적인 계시를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맥케나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5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특정 물질, 그러니까 환각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암, 그가 그노시스라고 부른 어떤 직관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맥케나의 주장은 정말 대담해집니다. 그는 고농도의 환각제를 사용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DMT 같은 걸 썼을 때요.
이게 그냥 뇌가 만들어낸 헛것, 즉 환각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하지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어떤 다른 차원, 다른 현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어떤 외계 지성체를 만나는 그 모든 경험이 진짜라는 거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현대 신경과학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환각제는요, 우리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평소에 나라는 자아 감각을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지면서 아주 생생하고 기이한 내부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정말로 외부의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럼 대체 테렌스 맥케나는 뭘까요? 황당한 이론만 늘어놓은 실패한 사상가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일까요? 이제 이 상반단 평가들을 모아서 그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취한 유인원 이론이나 2012년 종말 예언 같은 그의 구체적인 이론들은 사실상 전부 틀린 걸로 판명됐죠. 그런데 정작 그가 평생을 바쳐 외쳤던 핵심 아이디어, 즉 환각 물질이 치료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험자의 마음가짐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금 존스 홉킨스나 임페리얼 칼리지 같은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쩌면 그래서 그의 진짜 가치는 그가 내놓은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학이라는 잣대로는 잴 수 없었던 의식의 가장 깊은 곳,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려고 노력했던, 말 그대로 현대를 위한 샤먼이었던 거죠. 정답을 찾진 못했어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길을 먼저 걸어간 탐험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렌스 맥케나가 내놓은 대답들은 대부분 틀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그 질문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죠. 그 질문들 자체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